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0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병신월 신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일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날짜를 양력 날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음력 날짜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사주를 상담할 때 사주를 양력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음력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답은 음력으로 봐도 되고요, 양력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력 2021년 8월 11일은 반드시 음력이 2021년 7월 4일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게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력으로 2021년 7월 4일로 사주를 풀어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력으로 2021년 8월 11일 요 사주를 풀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양력이다, 음력이다, 이런 거 뭐 양력으로 봐야 된다, 음력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은 뭐 크게 문제될 바는 없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것이 있냐면, 양력하고 음력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력이 2021년 8월 11일인데 음력을 2021년 7월 5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7월 3일로 알고 있거나, 이게 틀리게 알고 있으면은 이거는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주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양력이라서 잘못됐고 음력이라서 잘못됐다, 그런 개념은 없고요. 양력이든 음력이든 명확하게 이렇게 볼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양력으로 봐도 되고요, 음력으로 봐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음력과 양력 을 가지고 약간 좀 혼동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누군가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저께 입추라고 하는 24절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24절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죠. 24절기가 양력 기준이다, 음력 기준이다. 여러분, 24절기는 양력 기준일까요, 아니면 음력 기준일까요? 근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24절기 역시 뭐 명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통 어떤 풍습이니까 24절기가 음력 기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24절기는 양력 기준으로 보는 것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것이 24절기이지, 달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24절기는 똑같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한 날짜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절입 시간은 조금씩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24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24절기가 양력 기준일까요, 음력 기준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이 음력 기준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서 사주를 볼 때는 양력으로 봐도 되고 음력으로 봐도 상관은 없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생년월일을 양력이든 음력이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24절기 양력 음력 중에서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요, 이런 것도 사소한 거니까, 그래도 이런 사소한 것에서 자꾸 오류를 발생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거고요. 오늘 사주 명식은 신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일간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월지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눈에 좀 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사주를 볼 때는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월주 밑에 있다고 해서 월지가 되는 것이고요, 일주 위에 있다고 해서 이건 일간, 일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이걸 먼저 파악을 한 연후에 나머지 글자들을 보는 습관을 여러분들은 들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금, 천간 10개 중에서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경금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신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경금,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을
오행 중에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한번 음과 양으로 나눈 것이 바로 신금과 경금인데, 신금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양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금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뭐 제가 칠판에다 써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칠판에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쓰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그래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이게 한글 워드, 우리나라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이 프로그램은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걸로 쓰게 되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칠판에다 이제 판사를 하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좀 다른 걸로 한번 또 바꿔서 한번 써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양금이죠.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인데, 양의 기질은 남자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남자와 같이 씩씩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굳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의 개념인 것이고요. 반대로 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여성스러운 것이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이러한 개념. 남자는 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남자답게 생겼다라고 하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좀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금인 경금 같은 경우에는 강철 같은 것 내지는 무쇠 같은 것이라고 해서 완철금이라고 제가 비유를 한다 했죠. 완철금, 완악하고 거칠고 날카롭고 좀 투박한 개념의 금이라고 해서 양금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양금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저께 말했던 했던 거 복습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반드시 땔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금, 정화, 간목을 쓸 때는 일단 경금은 핵심은 정화를 쓰는 것에 있는 것이고, 이 정화를 용도 있게 힘 있게 쓰기 위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정화를 생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군대에서도 총을 갖다가 잘 쏘기 위해서는 그 총을 갖다가 잘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총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화를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총이라고 하면은 이 총을 갖다가 깨끗하게 소지할 수 있는 어떤 소재 장구, 이렇게 생각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쓰는 것인데, 이 정화를 잘 쓰기 위해서 간목을 가지고 정화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 무쇠를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할 때 뭘로 비유를 하냐면 주옥, 보석 같은 거 있죠. 어저께 설명할 때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같은 것들 다 신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결혼 반지, 귀걸이, 주얼리 같은 거 모두 신금으로 볼 수 있고,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도자기 같은 경우도 신금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로 다스려서 또 새로운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불로 다스려 가지고 김을, 반지도 만들어 놨고요, 귀걸이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다시 불로 가한다라고 하면 그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금은 화를 보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보석, 주옥, 이런 귀금속 같은 경우를 깨끗하게,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 결혼 반지 맑고 깨끗하게 잘 닦아 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해 놓죠. 그냥 아무 때나 먼지 사이드로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은 부부간의 관계가 좀 서먹한 관계였거나, 많이 서먹해서 벌써 팔아먹었겠지만 그래도 그걸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가 아직은 좋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사주 상담을 할 때 부부 많이 상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남편 덕이 있느냐, 내 처덕이 있느냐, 결혼할 때 궁합이 어떻냐, 또 한 가지 좀 많이 물어보는 것,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좀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결혼할 때 참 서로 간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결혼 반지도 나누고 그다음에 예물, 결혼 예물도 나누고 양가 부모님, 그다음에 일가 친척들 모아놓고 성대하게 결혼식을 했는데, 살다 보면 또 성격 차이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고부간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이제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도 많이 있게 되는데, 일단 뭐 신금할 때마다 그런 것 좀 생각나죠. 왜냐하면 신금 설명할 때 내가 항상 결혼 예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저께 상담했던 뭐 그런 분들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같은 거, 주옥 같은 거 이렇게 로 보기 때문에 화를 보지 말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로서 맑고 깨끗하게 도세주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녹이 쓴다거나 보석 같은 것에 녹이 쓴다거나 먼지가 쌓인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임수로서 깨끗해지는 것을 좋아하지만 무토라든가 기토 등이 잡난하든가 지지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요, 신금 자체를 갖다가 매금,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지가 쌓인다거나 내지는 녹이 쓸게 되면은 금이 더럽혀지죠. 그걸 갖다 오금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금은 임수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무토, 기토, 지지로 진술, 축 및 토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약할 때 신금 일간이 예를 들어서 신약할 때는 신금 입장에서 무토, 기토, 진술, 축 및 토는 인성이죠.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죠. 인성. 그래서 신금 일간 자체가 약했을 때는 인성으로서의 생주를 받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천간으로 무토로 생주해 주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일간이 약한 신금은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고, 지지로는 술토라든가 미토 이런 것보다는 진토라든가 축토 같은 걸로 이렇게 생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토, 진토, 축토라고 하는 세 가지 토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습토라고 하는 것이죠.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습토는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천간으로 무토라든가 지지로 술토, 비토는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토, 진토 내지는 축토로서 신금을 생해줄 때 토로서도 약한 일간을 생해주는 것은 좋지만 역시나 오금되는 것, 금이 더럽혀지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토로서 신금을 생주해 주었을 때는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신금을 다시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만약에 무토, 기토, 진술, 축 및 토들이 신금 일간이 사주에 많다,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토들을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땅에 묻히거나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아까 뭐 결혼 반지 되겠지만 새 색시라고 이렇게 새 신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새 신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맑고 깨끗하게 신부 화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레스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이렇게 입고 이렇게 결혼식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새 신부가 화장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드레스가 언제 빨았는지 이렇게 검은 것이 묻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금으로서, 새 신부로서의 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그래서 좋아한다. 이거는 일간의 특징이 그런 것이고요. 또 일간의 특징에 맞게 사주가 배합되어야지만 좋은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죠. 신월 입추가 지나면서부터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또 단순하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온 또 의미도 있죠.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하고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기후적인 차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뜨겁고 건조하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단어 조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뜨거울 열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죠? 차갑고 서늘하고 건조할 수도 있고요. 서늘하면서 약간 습할 수도 있죠. 신월 6월 같은 경우에 금이 많으면서 수가 있게 되면 좀 서늘하면서 습한 것이고, 금만 있고 수가 부족하게 되면 서늘하면서 좀 건조한 그런 기후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나라 가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입주가 지나서 8월이지만 한 9월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 가을 같은 경우에는 차가우면서 약간 건조한 기후를 나타나게 되어서, 건조하기 때문에 낙엽도 말라서 바싹바싹 부서지죠. 근데 가을에 비가 추술추술 내리게 되면은 차가우면서 약간 습한 그런 또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조열한 그런 국세가 되지만은, 가을 같은 경우는 습할 수도 있고, 내지는 가을 같은 경우는 건조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서늘한 그러한 기후라고 하는 거. 이걸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 신유술 같은 경우는 금이 왕한 금왕절이면서 숙살기가 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서늘한 기운이잖아요. 그 서늘한 기운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게 되면 숙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 같은 기운은 여름하고는 이렇게 사뭇 다르다. 겨울하고도 다르죠. 겨울은 그야말로 엄동사란, 천하가 얼고 물이 얼 정도의 엄청난 한기를 가지고 있는 계절이지만은, 가을은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좀 서늘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을이죠. 봄도 마찬가지죠. 봄도 사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지만은, 봄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기운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신유술 가을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서늘한 차가운 냉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봄보다는 여름을 좀 더, 가을을 좀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름보다는 저는 겨울을 더 좋아해요. 뜨거운 것을 저는 무지무지하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땀도 나고요. 또 바깥에서 활동하려고 하면 지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이 낫고, 봄보다는 가을이 낫다. 그리고 가을은 과일 이런 거 좀 풍성한 또 계절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도 좀 너그러워지는 것 같고, 또 숙사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좀 사색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봄은 여자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고루한 계절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왕한 계절, 특히나 신월하고 다음에 말씀 또 공부하게 될 6월이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신월 같은 경우에 신금이 이렇게 태어나거나,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했죠. 경금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경금도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고, 신금도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했을 때 우리 용신충법 중에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억부용신법. 그건 뭐냐면, 누를 억자죠. 누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압해서 억압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부는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인데, 일간이 왕하면 억제, 통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일간이 약할 땐 부자, 우리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인데, 일간이 왕할 때 왕한 일간을 억제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죠.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간이 약하다, 신금 일간이 4월에 태어나서 내지는 5월에 태어나서 신금 일간이 약한 경우, 경금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그때는 도와줘야 되죠.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같은 금, 비견, 겁재로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유독 경금 일간이라든가 신금 일간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보다는 비견 겁재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자, 신금이 약한 경우에는 약할 때는 인성으로서 생주해 줄 수 있죠.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 축토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생주해 줄 수는 있는데, 약해서 내가 생을 받은 것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경금 자체가 더럽혀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금, 다른 목이라든가 화라든가 토라든가 수 같은 경우에는 약했을 때는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금의 경우에는, 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토보다는 비견겁제인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금 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니까 어떤 거, 억부용신법에 따르면
관성을 쓴다라고 관성으로서 왕한 일간 자체를 억제시켜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신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경금 같은 경우에는 왕했을 때는 기물을 강철 같은 무쇠 같은 것으로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화 화를 쓴다라고 했지만은, 신금은 이미 단련을 받아서 내지는 보석 주옥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화를 보는 것을 제가 안 좋아한다,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억부용신법에 따르면 신금도 당연히 일간이 왕하니까 뭐 병화를 쓰든 정화를 쓰든 화를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은, 일간의 특성상 신금은 관을 쓰기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픈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밥 대신에 죽을 먹을 수도 있고, 죽도 못 먹는 사람들은 연명하기 위해서 링거액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배가 고프니까 뭐 6첩 반상, 12첩 반상 걸게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거 영양제를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갈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냥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채식주의 하는 사람들도 있죠. 고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용신치용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억부용신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일간이 왕하면 관을 쓴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정화간목을 쓰지만, 오늘같이 음금인 신금, 주 보석과 같은 신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화를 불을 쓰기보다는 수를 쓰는 것이, 특히 임수를 쓰는 것이 좋다. 임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중요한 것은 신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신월이라고 하는 이 신금 안에는 지장간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금 자체가 원령 경금에 뿌리를 두고 있고, 장생된 임수 자체가 원령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수가 천간에 투출을 하지 않고 지지에 해수가 없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도 왕하고 상관인 임수도 월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괜찮은 월지에서 태어난 거죠. 태어날 때부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겁니다. 일간도 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 자체도 왕한 그런 계절에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이 신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보지 말아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무토가 투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더럽히게 하나, 아니면 무토 자체가 힘이 강하게 되면 신금을 매금시켜 버릴 수 있고요. 또 수라고 하는 임수를 용신으로 써서 신금 자체를 깨끗하게 도세에 주옥해야 되는데, 무토가 있게 되면 수를 갖다가 파극해서 수를 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수를 땅속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신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결코 막아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 을목은 힘이 없습니다. 간목으로서 이 무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줘야 된다. 얘가 병이 되는 것이고요. 간목은 병을 제거하는 약이 되는 것이죠. 얘가 병신이 되는 것이고, 얘는 약신이 되는 것이다. 병이 없어졌다, 병이 예를 들어서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약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플 때 먹는 것이 약이지, 건강한 사람은 약을 먹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토, 기토, 진수, 중토가 많을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약을 쓰지만은, 토가 사주에 없을 때는 굳이 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행구족이라고. 오행구족, 즉 뭐예요? 사주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목화, 토, 금, 수가 모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행이 모두 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토라고 하는 것은 많을 필요는 없죠. 근데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뭐예요?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있어서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행구족
이라고 하는 어떤 굴레로 인해서 필요 없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문제가 되는 것은 차라리 없거나 있는 경우에는 제거를 시켜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신월의 신금은 일간 자체도 왕하기 때문에 신중에 있는 임수를 지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죠. 즉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도 있지만 신금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더 금상첨화 더 좋겠죠. 단 한 가지, 신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서늘하면서 습해지 내려왔죠. 한습해지겠죠. 물론 한겨울처럼 차갑고 얼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있게 되면은 한습해지기 때문에 목화가 있어서 어느 정도 조후할 필요는 있다. 이때 필요한 화는 선생님 화 안 쓴다면서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화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단련하는 개념이 아니라 신금 사주 전반적으로 춥기 때문에 화를 갖다가 어떻게 가지고 조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을에 여러분들 아무리 답답한 것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추울 때는 패딩이라도 입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겨울에 추워 죽게 생겼는데, 가을에 서늘해서 오싹오싹해서 감기 걸리게 생겼는데 나는 답답한 걸 싫어한다고 해서 빤스 바람에 런닝 바람에 돌아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우라고 하는 개념이 신월 6월 수월에도 필요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우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까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금왕절인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어저께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걸록격이라고 했는데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걸록격은 아닙니다. 걸록이라고, 신금은 6월에 태어났을 때 걸록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를 겁재격으로 할 것이냐? 겁재격이라고 하는 용어는 공식적으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고 해서 준걸록격이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든 신금이 신월에 태어났든 일간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 특히 정화를 쓰는 것이고, 신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도세주할 목적으로 임수를 써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6월하고 달리 신월은 암장된 원령 자체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원령 자체가 신금한테는 매우 다른 원령에 비해서는 매우 좋은 원령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것이고요. 또 신금 자체가 더더군다나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수도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죠. 근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금도 덜어지게 되고 물도 덜어지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편인인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은 뭐 신금의 뿌리를 둘 수 있고 축토가 신금을 생할 수도 있죠. 근데 원령 자체에 일간이 뿌리를 뒀기 때문에 다시 뭐 토가 있어서 일간을 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육신론으로 봤을 때 뭐 어차피 나를 생존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뭐 굳이 뭐 안 좋다고 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일간 자체가 왕한데 다시 나를 생존해 줄 필요 없죠. 그냥 이건 따지고 보면은 애가 씩씩하고 밥도 잘 먹고 뭐 활동도 잘 하는데, 유독 극성스러운 엄마들이 애기가 지가 그냥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그 김치도 지가 젓가락질해서 먹고 숟가락질을 해서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애가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됐는데 엄마들이 그 애를 갖다 밥을 떠먹여주는 엄마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제 아는 친구 그런 애가 있어요. 그건 나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5살, 6살 때부터 밥은 혼자 먹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애는 5살이 됐는데 엄마가 밥을 먹여주고 있어. 그런 거죠. 자, 신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멀쩡하게 튼튼하고 씩씩하고 지가 할 짓은 지가 다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축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생을 더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일간 이렇게 있게 되면은 차라리 뭐 수가 더 많거나 수가 많아서 다 목을 생한 쪽으로 그런 쪽으로 유통시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것은 뭐 어쩔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지 자체에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묘목.
신금의 묘를 보게 되면 어떤 분들 편재니까 재물이다, 재물, 일확천금이고 로또 같은 그런 재물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월의 신금이 묘목을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토가 많아 가지고 토를 제하는 용도로 쓸 때는 뭐 인목이라든가 간목이 좋은 것이고, 또 화가 있어서 화를 가지고 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묘목보다는 간목이라든가 인목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묘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아무리 저것이 편재라 하더라도 크게 용도는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있죠. 일간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연간에도 신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 하냐면은, 나와 같은 무리를 양쪽에다 놓고 가운데 관성이 하나가 가지고 있죠. 이거 얘도 이 신금도 병하고 합하려고 하고, 나도 요 병하고 합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투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시기할 투, 서로 남편, 쉽게 말하면은 신금 두 개가 여자 둘이서 남자 하나를 놓고 이렇게 다투는 거하고 같죠. 근데 신월에 금은 왕하는 반면에 화는 약하죠. 근데 그 다투는 남자가 어떻게 돼요? 허상인 남자를 갖고 다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합이 된다거나, 나중에 또 쟁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투합이 되거나 쟁합이 되면 그 사주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사주는 못 되고 약간 탁기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투합이 되면은 별로 시기 질투가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선 뭐 예를 들어서 자매가 강되는데 관성 뿌리 없는 관성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나와 같은 무리가 약간 뭐랄까 남자들 중에서 이렇게 바람기 있는 제비 같은 사람을 놓고 서로 간에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합이라든가 쟁합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묘목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관성이 있긴 한데, 이것도 투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당시 좋은 것은 뭐예요? 신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로 그냥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생시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생시에서 절대 뭘 오면 안 된다? 토는 오면 안 된다. 이것은 불문의 원칙이 되는 신금,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를 알아볼 것인데요. 무자시가 있습니다. 무자시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물론 자묘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례지형이다. 자묘형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무례지형이라고 해서 사람이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네 가지 하죠. 그 네 가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자묘형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이 불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체 틀을 보지 못하고 글자만 몇 자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안 해야 할 것이고요. 이 사주 무자시가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토 투출하는 것이 문제죠. 무토는 신금을 갖다가 매금하거나, 많을 때는 매금하거나 신금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토 오는 것은 좋지 못하고, 이렇게 무토가 투출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 써서 무토를 제거했어야 되는데, 간목이 없어서 무토를 제거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더 안 좋은 생시 무술시죠. 무술시. 그나마 무자시는 무토가 그래도 연지 축에 간신히 뿌리를 뒀다고 하지만, 무술시 같은 경우는 생시가 술토이기 때문에 무토가 뿌리를 튼튼히 뒀기 때문에, 무자시가 신금을 약간 더럽혔다라고 하면 무술시는 반드시 신금을 매금시킨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자시, 무술시, 그 다음에 어떤 시? 기축시 마찬가지로 좋지 못하죠. 기축시도 마찬가지로 신월의 신금은 굳이 다시 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축토 보는 것, 기토 보는 것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경인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경인시. 자, 경금이니까 신의 경금 투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화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화를 쓰기보다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쓰는 것이 더 좋죠. 근데 시지에서 임목을 본 것이 좋으냐 나쁘냐, 얘는 편재, 얘는 정재, 정편재가 같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 정편재 혼잡이라고 해서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정편재 혼잡이 돼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병화의 뿌리가 되어주는 묘목이 화를 생하는 것보다는 인목이 화를 생하는 것, 그리고 병화는 묘의 뿌리를 두기보다는 인해를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용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 일단 임수라든가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고요. 지지의 해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에 있는 임수 하나만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묘목이 있고 임목이 있으면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를 갖다가 뺏어가는 거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000원을 딱 모아놨어요, 은행에다. 근데 그 1,000,000원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1,000,000원을 몽땅 써도 부족한 돈이야. 근데 내 친척이라든가 내 친구라든가, 내 친구가 갑자기 전화했어. 내 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걸 갖다 좀 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300 빌려줬어. 또 예를 들어서 또 누가 어떤 일가 친척이 또 어딜 급작스럽게 급전이 필요해서 또 돈을 빌려달래. 그래서 500만 원 빌려줘. 남는 게 얼마나면 2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죠. 신금일간이 신중에 있는 임수, 암장된 임수를 가지고 신금 자체를 도세쭉 하는데 써야 되는데, 묘목, 임목이 목이 많아지게 되면 수를 갖다 뺏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임목, 묘목이 재성이라서 재물이라서 좋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용신을 뺏어가는 도적과 같은 것이라 안 좋게 봐야 될까요? 그죠? 그거는 좀 용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목이 많아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진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자, 신중에 있는 이거는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간신금 자체도 약하지 않죠. 축토에 뿌리를 둘 수 있고 진토도 습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이렇게 생해 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용신인 임수는 충분합니다. 이 이상 또 수가 더 많을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 이런 환경이 있으면 병화 자체가 이 힘을 낼 수도 없고, 또 한 가지 병화가 뭐 할 수 없다, 뿌리가 없죠. 묘목으로 생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공력 또한 또 떨어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목운으로 가는 것이, 화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화운. 그 다음에 목운은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임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임수 자체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목운을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시가 되면은 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갑오시 같은 거 하나 볼까요? 갑오시가 되면 이제 오화를 받습니다. 오화는 물론 지지에는 오화가 천간의 신금을 극하진 않지만은 간목이 있어서 화를 주게 되면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신중에 있는 임수, 목이 좀 세력을 얻게 되죠. 묘에 불이를 든 간목, 이런 경우에는 는 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신, 요건 재밌네요. 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신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 병화가 없었을 때는 이 병화를 하나를 가지고 일간과 연간에 있는 신금이 서로 합을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병신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합이 이루어져요. 이 병화는 예하고 합을 하는 것이고 이 병화는 예하고 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투합은 되지 않습니다만, 역시나 이렇게 합이 많으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합이면 지무원달이라고 했어요. 다합이면 지무원달. 합이 많으면 다정다감한 그런 성격이, 정이 많아요. 정이 다정다정이 아니라 다정다간이겠죠. 다정다감한 성격이기 때문에 정이 많은데,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뜻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병신합 두 개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묘신합이라고 하는 암합까지 생각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합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것도 외워두세요. 다합이면 지무원달이다.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오래 못 간다.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작심삼일, 어떤 경우는 작심삼초죠. 담배 끊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요 한 개만 딱 피고 끊는다. 작심삼초입니다. 그게 바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